다음 주에 선생님 준비물 있어요. 오늘, 내일 안 나오시잖아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실 때 USB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만드는 거 다 USB에 저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일단은 바탕화면에서 요거 엑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찾아주세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처럼 엑셀을 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뜰 건데, 자, 교재 페이지는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화면 구성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엑셀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산할 때 쓰는 프로그램 맞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치 계산하고 관리하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실 거다. 대기업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사무일을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엑셀을 다루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장부, 간단한 계산, 하다못해 회원관리 같은 경우도 엑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늘고 통계도 낼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엑셀로 못하는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게 엑셀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 OA라고 불리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중에 엑셀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거 입력하고 수정하고 더하고 빼고 요 정도만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사실 명칭은 잘 몰라도 되지만 제가 수업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명칭을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저장 버튼과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 있는 부분. 자,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에 기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아이예요. 이 실행 도구 모음은 편집이 가능해요.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은 짝대기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나오고, 자, 여기에서 열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선생님? 그럼 없던 아이콘이 뒤에 추가돼요. 그죠? 여기.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여기에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셔도 돼요, 선생님. 안 해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제 것만 보세요. 자, 여기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제목 표시 줄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저장하고 나면 저장하는 이름이 여기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그림 4개 있죠? 요거 창 조절 버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창 조절 버튼. 자, 이 창 조절 버튼에
요거 짝대기 쭉 그어져 있는 거 있어요. 얘 이름은 채소화예요. 뭐라 한다고요? 자, 채소화는 어떨 때 쓰냐면 눌렀을 때 바탕화면에 여기 작업 표시줄로 숨길 수 있어요. 끄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누르면 펼쳐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최대화예요. 뭐라 한다고요? 자, 최대화는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창 크기를 키우거나 반대로 이전 크기로 이렇게 창 크기를 좀 작게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X 있죠? 닫기입니다. 끌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채소와 왼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요거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클릭하셨나요? 그러면 아래로 뭐 펼쳐지죠? 여기에 탭 표시라는 글씨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 뭔가 잔뜩 떠있던 그림 없어져. 자, 요거 다시 아까 눌렀던 버튼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탭 및 명령 표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그림이 생겨요. 간혹가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더블 클릭으로 여기 명령을, 요게 명령이에요. 요 명령을 자꾸 지우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으로 펼쳤다, 접었다 하실 수 있어요.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자, 그다음 여기 보면 홈부터 도움말까지. 그럼 얘가 뭐겠어요? 리본 메뉴예요.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에 보면 홈부터 도움말까지 있는데 각각의 이름에 어울리는 명령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쓸 라인은 홈, 삽입, 수식,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 앞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죠. 이거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거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한글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글은 이렇게 창이 안 변해. 근데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다음처럼 창이 아예 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려면 여기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 하나 있죠? 요거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편집할 수 있는 걸로.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너무 중요해. 이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리 이름 상자예요. 뭐라 한다고요? 아마 선생님들 써있는 거랑 제가 써있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자, 요거를 이름 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셀에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아무 데나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이름 상자의 번호가 바뀔 거예요. 그죠? 자, 눌렀을 때 움직이는 요 초록 색깔 테두리를 셀 포인터라고 해요. 요 초록 색깔 테두리 이름 뭐라 한다고? 셀 포인터가 엑셀에서는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 포인터가 있는 자리에 셀의 이름을 표시하고요. 이름 상자는. 자, 이때 눌러보시면 규칙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눌렀더니 B사가 나와요. 왜냐? B열에 4번행에 셀 포인터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위에 있는 영어 A, B, C, D, E, F, G 써져 있는 부분을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숫자 이 부분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 열 번호와 행 번호를 서로 붙여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돼요. 열과 행이 만나서 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셀 이름이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은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클릭하지 않아도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의 이름은 그럼 뭘까요? D열의 4번 행이니까 D4예요. 오, 잘하네. 자, 그럼 요거는 이름 뭘까? 아니, 여기는 이름 뭘까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A부터 A1부터 B4까지 블럭 잡으세요. B4 클릭하세요. C4부터 C12까지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셀 이름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훈련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름 상자 오른쪽에 보면 긴 놈이 하나 더 있어요. 하얀색으로 입력란이. 여기를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줄이에요. 수식 입력 줄은 수식을 표시하는 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엑셀은 계산이 가능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자, 둘 다 데이터의 값은 보이는 게 10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는 제가 수식을 입력했고요. 하나는 그냥 입력했어요. 그걸 표시하는 거야. 인쇄는 둘 다 100으로 되는데 요걸 눌렀을 때 위에 수식 입력줄에 A1셀은 100이라고 나오죠? 근데 A2셀을 클릭하면 어때요? 50 더하기 50으로 나오죠. 다음처럼 칸을 눌렀을 때 위에 식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선생님들이 만약에 전달을 받았어, 식을. 그러면 얘가 손으로 일일이 썼는지 아니면 계산을 해서 넣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요거 보고 파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제가 입력하고 있는 이 부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냥 일을 하는 바닥. 워크시트. 자, 이 워크시트의 크기가 엄청 커요, 선생님. 자, 우리 키보드에서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릴게요. 컨트롤 왼쪽 하단에 CT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 볼게요. 그러면 코딱지만 해져. 그죠? 지금 이렇게 작게 했는데도 옆에 더 있는 거예요. 요 아래로도 100만 몇 개의 칸이 더 있어요. 거기 보면 11페이지에 8번, 9번에 열머리글, 행머리글이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개가 더 있다 써져 있죠? 뭐 몇 개가 써져 있는지는 컴활 시험 보실 거 아니면 안 외워도 되지만 오른쪽으로 16,000개, 왼 아래쪽으로 100만, 일십, 100, 1000만, 100만 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반대로 선생님 확대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리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A1셀이 보이게 창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키보드에서 선생님 홈키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키보드에서 홈키를 컨트롤 키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넘어와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홈 오른쪽에 6개 뭉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넘어와요. 넘어와요?
첫날 너무 어려운 걸 했다. 이렇게 빠르게 오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작업하는 워크시트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개수를 한 파일에서. 자, 그걸 어디에서 하냐면 요 아래쪽에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이 시트 탭을 통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자, 이거 오른쪽 카드에는 보기 단치인데 요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글자를 써볼 건데요. A1셀에다가 우리 클릭할게요, 선생님. A1셀에다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쓸게요. 글자를 쓰면은 커서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쓰기까지만 하세요. 스타일 이동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썼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엔터키 눌러줄 거예요. 엔터. 엔터 눌렀나요? 자, 그러면 요 초록 색깔 테두리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셀 포인터. 초록 색깔 테두리 이름 뭐라 한다고? 엑셀에서는 셀 포인터가 커서예요. 커서가 셀 포인터가 A2셀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에서는 엔터를 누르더라도 그 셀 안에서 내려와요. 근데 엑셀은 엔터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A에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써볼게요. 했나요? 아직 엔터 누르지 마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왼쪽 위에서 세 번째 TAB 탭이라고 있어요. 탭 찾았어요? 네. 자, 이걸 누르시면 셀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키보드의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TAB. 네, 그게 탭. 그거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죠?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탭은 다 똑같이 쓰여요. 어쨌든. 자, 그럼 셀 포인터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자, 이거 말고도 선생님 입력을 할 때 방향키. 요게 방향키예요. 요거 방향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탭키나 엔터키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수정을 할 때 방향키가 안 먹어요. 글씨다가 나중에 조금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키를 눌러야 먹기 때문에 습관은 탭이랑 엔터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2셀로 그럼 셀 포인터 넘어왔죠? 질문 하나 할게요. 월요라는 글씨는 지금 어디 셀에 써진 걸까요? 나는 A2에 써져 있다. 나는 B2에 써져 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A가 맞기 때문입니다. A2셀에 지금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B2셀에다가 글자를 쓰면 가려져요. 자, B2에다가 저도요 라고 써볼까요? 저도요. 그죠? 그냥 엔터 한번 쳐봐요. 자, 그러면 월요가 사라져. 월요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A2셀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A2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보면은 위에 수식 입력절에 아까 이제 안 보이는 월요가 보여. 수식 입력절은 원본의 데이터, 그냥 입력된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가려진 이유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좁아서 가려진 거야. 그럼 얘를 넓히면은 보이겠죠. 이때 엑셀이 한 칸만 넓히는 방법은 없어.
무조건 단체로 넓혀야 돼. 그래서 위에 열머리글에서 넓혀줘야 돼요. A랑 여기 B 사이 선 있죠? 여기다 올려놓고 우리 더블 클릭할게요, 선생님. 더블 클릭. 그러면 더블 클릭은 그 열에 가장 긴 글씨 기준으로 열 너비를 맞춰버려요. 그래서 반가워요 글씨가 가장 길죠? 그래서 팍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다 끝까지 다 넓어졌죠? 이렇게밖에 못해요, 얘는. 자, 그 다음. 자, A 3셀에다가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A 3셀에다가 뭐라고 쓰냐? 숫자 100을 써줄게요. 100. 100 썼나요?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자, 엔터를 누르면 숫자 100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죠. 이게 엑셀이 재밌는 게 숫자와 글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 돼요. 자, 그리고 A4에다가 100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100원. 했어요? 자, 100원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보면 얘는 어때요? 그대로 가만히 앞쪽에 있죠. 내가 계산을 할 거라면 선생님 뒤에다가 다음처럼 글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산이 안 돼요, 엑셀이. 숫자와 글자를 같이 쓰면 얘는 글자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는 나중에 수식을 넣을 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뭔가든 할 거다. 그럼 숫자만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꼭 원을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엑셀의 독특한 서식이 표시 형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글자 쓰는 거 할 거예요. 배울 거 많죠? 자, A 5셀로 넘어갈게요. A 5셀 클릭. 그리고 이제 엑셀에 조금 자동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규칙을 우리가 엑셀에 등록되어 있는 규칙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날짜 관련되어 있는 거. 날짜는 무조건 다음처럼 써야 날짜입니다. 2025 오늘 며칠이죠? 15일인가요? 05 15일. 이렇게 중간에 짝대기를 넣어서 쓰셔야 얘가 날짜야. 그럼 얘가 알아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날짜로 봐요. 엔터 한번 칠게요, 선생님. 자, 그리고 날짜는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짜에 관련돼 있는 등록돼 있는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A6에다가 05/015 05/15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월일로 바뀌죠. 이것도 좀 꽤나 쓰는 편입니다. 바뀌죠. 자,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그럼 날짜일까 날짜일까 글자일까? 글자로 봐요. 야, 앞에 있잖아. 얘 뒤에 정렬되어 있는데 날짜는 숫자로 보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냐? 얘가 숫자로 썼다. 그러니까 날짜로 썼다. 글자를 썼다.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됩니다. A6셀을 클릭하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2025 짝대기 05 15 짝대기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보이는 거와 입력되어 있는 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무조건 다음과 같이 입력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오케이? 자, 그 다음 05 15 자, 그 다음 시간도 입력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0909 땡땡 00 중간에 땡땡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시간으로 보고요. 엔터를 치시면 숫자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 클릭해서 보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9시 AM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죠?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A8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A8셀에다가 감자 써줄게요. 감자 쓰고 엔터. 원장님 이거 정확히 썼는데 엔터 소리 왼쪽 오른쪽으로 안 시프트를 안 누르셨어요. 9시 시프트 누르고 네. 자, A8에다가 감자 쓰셨어요? 자, 근데 나는 요 자리에 원래 고구마를 썼어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감자를 클릭을 하고요. 클릭했나요? 그리고 그냥 쓰면 지워지면서 써줘요. 고구마 그냥 바로 쓸게요. 아이고. 고구마. 왜요? 이상해서 깜짝이야. 자, 고구마라고 쓰면 감자 없어지고 그냥 고구마 써지죠. 모니터를 잘 바라보고 써야 된다는 거야, 엑셀을. 눈 떼고 쓰다가 그냥 싹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조금 수정하고 싶다. 이게 단체로 한 번에 그냥 바꿀 거면 그 바꿀 셀 클릭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수정하면 될 때가 있어. 다 지우기 아깝잖아. 일부러 오타낸 겁니다. 다음처럼 쓸게요. 단산직업전문학교. 저희 다산인데 일부러 오타낸 거예요. 오타 내서 쓰세요. 네. 아니 방법은 없어요. 자판은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귀신이 쫓아오면 빨리 하지 않을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빨리 하지 않을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자, 단산직업전문학교 제가 일부러 오타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다음처럼 오타가 났다. 그러면 얘만 수정하면 되잖아. 수정하고 싶은 셀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없던 커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커서는 그냥 마우스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 뒤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옮기고 평소처럼 백스페이스 해서 지우고 다로 고치고 그리고 꼭 마무리로 엔터 쳐주셔야 돼요. 이게 엑셀이 이제 엑셀이요. 글자를 입력하는 동안에는 다른 기능이 다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불 꺼지는 거 보이죠?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불이 꺼져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시켜주고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우는 거 한번 해봅시다. 백스페이스가 아니고 엑셀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지워볼 건데 A1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그럼 지워지죠. 자, 지우고 싶을 때는 다음처럼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블럭도 잡아볼 거예요. 엑셀의 블럭은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 셀이 흰색으로 들어와요. 근데 블럭이 잡힌 거예요. A2부터 B9까지 이렇게 긁어줄게요. 드래그. 했나요? 네. 자, 이게 색깔이 안 들어와도 블럭이 잡힌 거다, 안 잡힌 거다? 잡힌 거다. 요거는 엔터 한번 눌러보실래요, 선생님? 엔터 누르면 흰색 내려오죠. 이게 사실 커서예요. 그래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 영역 기준으로 다음 열 옆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글씨를 보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블럭을 잡아놓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우리 다 지울 거야, 어차피. 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다 지워질 거예요. 딜리트 키보드에 있죠? 다 지워졌나요?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어.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엑셀 입력하는 배운 거 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봅시다. 자,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18페이지 19페이지 볼게요. 요거 하나만 배워봅시다. 19페이지 동일한 내용 입력하기 맨 위에 찾으셨어요? 내가 셀이 일정치가 않고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같은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이 컨트롤 엔터예요. 자, A2 셀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A2 셀 클릭. 했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키. A4 클릭. 자, 그러면 A4 흰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C4 클릭. 그럼 클릭한 마지막이 흰색이에요. C2. 죄송합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2 클릭.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4를 클릭해 볼게요. 마지막에 클릭되는 아이가 흰색. 자, 이제 떼주세요. 컨트롤. 그리고 안녕이라고 쓰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글자가 써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톡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네. A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A 4 클릭 C 4 C 클릭 C 4 클릭 안녕 다시 쓰세요. 컨트롤 키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고 그냥 안녕 다시 쓰세요. 아니 컨트롤 누르고 엔터 톡. 컨트롤 누르고 엔터. 안녕 다시 그냥 쓰시면 돼요. 안녕.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엔터. 잘못했으니까. 잘했어. 안녕 다시 쓰세요. 안녕 다시 쓰세요. 지우지 말고 아니 지우지 말고 그냥 안녕을 다시 쓰세요. 자,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쓰자마자 해야 돼. 쓰자마자 열 기준으로 봤을 때 안녕 글씨가 가장 길자 그거에 맞춰서 좁힌 거예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연락이 넓어져요.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만나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